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월 8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67.82포인트 0.40 불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중 경제지표 경계감 속에 기관이 4360억을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700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879.34포인트 0.11%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이제 주로 순매수하였고 외국인은 6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581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열릴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과 또 미국과 중국의 물가지표 경계감 등으로 코스피는 이제 기관의 매물 출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오전 중에는 반등 시도도 나서기도 했지만 기관 수급 부담 지속이 결국 하락 전환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시장이 특별한 반등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또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속에 그동안의 과열 부담을 좀 덜어넣는 국면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초반도체 AI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또 상한가를 기록하고 또 개인의 이제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6.00으로 끝났는데요. 0.05%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와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등 이런 발표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은 AI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AI 챗봇, 로봇, AI 관련 종목들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픈 AI가 챗 GPT 스토어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이스트 소프트가 2연상을 가고 바이오 컴퓨터 상한가, 폴라리스트 오피스트 급등 나왔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상한가, 플리터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이 오픈 AI가 AI 챗봇 장터인 GPT 스토어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기대감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픈 AI는 이제 GPT 빌더 가입자들에게 이제 메일을 통해서 다음 주 내로 GPT 스토어를 출시할 계획이고 또 각자 개발한 GPT 모델이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확인한 뒤에 시장에 배포할 수 있다고 밝혔었죠. 이 GPT 스토어는 또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처럼 이용자들이 이제 코딩을 배우지 않고도 LLM이라든지 LLM인 GPT를 기반으로 개발한 다양한 챗봇을 개발하거나 골라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GPT 스토어가 향후 오픈 AI의 수익 창출에도 일익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오픈 AI가 작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 57배 이상 증가한 1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고, 오픈 AI 경영진 중 일부는 올해 매출 전망을 50억 달러까지 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CS2024가 이제 11월 9일 날 현지 시간에 열리는데요. 올해 CES 주제는 All Together World One으로 핵심은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래서 이 전 산업의 AI를 통해 인류의 문제를 모빌리티, 푸드 에그테크, 웰리스 테크로 지속 가능성 등의 혁신 기술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AI 기술들이 이번에 CS2024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AI 챗봇 관련 종목들의 AI 관련 종목들의 좋은 흐름이 오늘 좋았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가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발표 예정 소식에 파워로직스가 상한가를 갈고요. 신상델타테크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서남, CCS, 모비스 덕성들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공식 석상에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을 밝힐 예정인데 작년 7월 말에 이제 상온 상압 초전도체인 LK99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이 공식 선상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또 지난 5일날 연세대학교 양자산업융합선도단 QILL이라고 LI인데요. 양자산업융합선도단에서 9일날 오후 4시 비전 선포회식에서 QILI의 주요 비전 그리고 역할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12월 보도자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AI와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초전도 물질을 비롯한 소재 개발 분야에서의 연구와 개발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QILI 발족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가 총 2개의 섹션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섹션에는 이제 이학배의 양자 산업융합선도단 단장이 QLLI 양자 산업융합선도단의 비전과 역할 소개를 하고 두 번째에서는 최근 QILI 양자 산업융합선도단의 업무 협약을 맺은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가 지금까지 진행된 초전도체 연구와 향후 협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소식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종목을 흐름이 좋았었고요. 웹툰 관련 종목들의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이버의 웹툰이 올해 북미 상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DNC 미디어가 상한가를 가고요.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MBT, 키다리 스튜디오, 타콘 미디어 등 오타가 났네요. 타콘 미디어인데 이런 웹툰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올해를 상장 5년으로 삼고 리더십 정비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과제로 꼽혀왔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재무 전망을 영입을 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미국 봉사 웹툰 엔터테인먼트에서 지난달 최고 채무 책임자 CFO라고 하는데요. CFO 겸 최고 운영 책임자 COO로 이제 데이비드 리를 영입했고요. 또 김영수 네이버 웹툰 전략실장을 웹툰 엔터테인먼트 최고 전략 책임자 CSO로 승진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웹툰 관계자들은 이제 데이비드 리 CFO와 김영수 CEO스 임명으로 이 웹툰의 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이 글로벌 스토리테크 기업으로서 이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 MBT, 키다리 스튜디오, 타코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고 또 이 누적 조회수 143억 회를 기록한 인기 웹소설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이 주말간 애니메이션은 공개됐는데 DNC 미디어가 관련주로서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광고 관련 종목들의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틱톡이 올해 미국 전자상거래 규모의 10배 확대 전망 소식에 FNSN, 레브큐 코퍼레이션, 모비데이즈, MP, 플레이디 등 광고 관리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틱톡의 올해 전자상거래 규모가 약 10배 늘어나서 175억 달러 전망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틱톡이 지난 4일 플랫폼 이점 판매자들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고 판매 수수료율이 종전 2%에서 오는 7월까지 8%로 또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틱톡이 지난해 9월 틱톡 샵을 정식 오픈해 이 전자상거래 업계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 SNS와 충동구매를 결합한 틱톡 샵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틱톡이 올해 틱톡 샵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 목표치를 500억 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작년이 200달러인데 2.5배에 지금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 작년 연말 언론을 통해 틱톡 샵이 우리나라 또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또 밝혀진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출산 장려, 엔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워크 1 재테크 관련주로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저출산 관련을 총선 1호 공약 발표를 예정하면서 꿈비, 아가방 컴퍼니, 캐리소프트, 제로투세븐, 모나리자, 유엔젤, 삼성출판사, 깨끗한 나라 등 출산 엔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더불어 또 알서포트, 파수, S넷 등 일부 재테크무 관련 종목도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주제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따르면 이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1호 공약과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이 이번 주 공약개발본부를 띄우고 공약들을 순차 발표할 계획인데요. 1호 공약에는 이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 육아 관련 지원책이 담길 예정으로 우선 출산 휴가를 현행보다 한 달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되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또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또 공약에는 출산 육아를 위한 재정 지원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노동개혁도 예고가 있고 저출산 해법으로 재택, 원격 근무 등이 부각되면서 알소포트, 파수, 그리고 S넷 등 일부 재택근무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CS2024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 네페스 아크, 파두, 이미지스, 3S, 네페스, YIAK, 탑 엔지니어링 등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연간 잠정 실적 발표가 임박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작년에 상반기 내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밑돌아오면서 LG전자에 밀렸지만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늘어나면서 개선세를 접어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분기 매출은 70조 3,601억, 영업이익은 3조 7,441억으로 추정되고 있으면서 FM가드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반도체 적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작년에 2조 4천억 수준이었던 영업이익이 56%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매출은 한 261조 5,436억, 영업이익은 7조 4,886억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CES 2024 기대감, 올해도 이제 클라우드 AI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확산되는 온년으로서 아직 초기 동가인 온 디바이스 AI가 올해부터 스마트폰, PC, 가전, 자율주행차, 로봇, CCTV 보안, 금융, 의료 등 모든 산업에 관련된 전망이고요.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사인 CS2024에서 온 디바이스 AI를 포함한 인공지능 AI 시대에 대응할 최적의 메모리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